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요즘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그리고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종목 추적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DB금융투자 박현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냥 별 얘기는 아닌데요. 화장품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가요? 일부러는 아닌데 아무래도 관심 있는 섹터를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 관심사는 오늘의 급등주이기 때문에 급등주 한번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코스맥스가 오늘 시장에서 꽤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코스맥스가 오늘 유독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고요. 어제 내용들을 쭉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실적은 이익은 사실 예상보다는 안 좋았었는데 네. 매출이 생각보다는 계속 견조하게 나오는 편이었고요. 여전히 국내외 OEM 수요는 견조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콜의 전체적인 느낌이 지난 분기보다는 차후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오늘 실적에 혹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네. 1분기에 월별로 톤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월보다는 2월, 2월보다는 3월이 계속 네. 좋고 3월보다는 또 4월, 5월로 갈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증권사의 의견은 다 중국인입니까? 중국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작년 사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수요가 꺾이게 된 시점이 사실 3월 중순부터였죠. 네네. 그래서 베이스가 편안해지는 시기가 사실 4월부터이고요. 네네. 플러스 이제 작년 최근에 4월에 너무 못 팔았으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월별로 봤을 때도 보면은 뭐 내국인 수요도 계속 채널의 다변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백화점보다는 H&B 채널 위주의 채널 재편이 지속되고 있고 H&B 채널이요? 드럭스토어죠. 이제 그런 채널 올리브영 같은.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채널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계속해서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여러 가지 체력 측면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중국인들이 많이 사면 그것만큼 큰 게 좋은 건 없겠죠? 그래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 중국의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수요는 글쎄요. 중국인 인바운드가 빠지는 것만큼 네네. 이제 한국의 국내 채널 특히 면세점을 비롯한 중국인이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채널들이 대부분이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네네. 인바운드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계신 거겠죠.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단체 관광객이 어떻게 들어온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수 혹은 해외,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중국 현지에서의 수요가 나아지는 부분에 조금 더 제가 계속 질문을 내려하시는 게 중국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면요 굉장히 좋겠지만 요즘에 중국인들도 꽤 소비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가시고 또 미국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들이 중국으로 가서 얼마나 소비가 되느냐 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지만 중국 현지에서 뭐 온라인 채널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느냐를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사실 한국 제품은 어떤 K-뷰티라는 네네. 컨셉 하에 그 어떤 한류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아시아 쪽에서 적어도 한국 제품은 어떤 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네. 한국 여성들의 뷰티 기법이라든지 연예인들이 화장하는 방법 혹은 이제 옷을 입는 뭐 그런 스타일까지도 어떠한 뭐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그 트렌드가 어떠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한국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면세점에 가보시면은 사실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국의 따이공들이 네. 해외 브랜드까지도 손을 많이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한국 면세가 굉장히 기형적이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들 소비자들의 눈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은 사드와 관련된 영향에만 조금 치우쳐서 좀 숨고르기가 너무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좀 남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 조사하시다 보면 그 중국인들이 어떤 화장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나요? 예전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 트렌드들도 그랬었고 좀 백옥 같은 이게 옷과 같은 연예인들의 아주 하얀 피부 이런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중국은 색조 시장이 열위에 있었기 때문에 색조 시장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생겨나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었어요? 있었는데 작았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유럽 혹은 이제 어떤 화장품 쪽에서의 선진 시장은 네. 한국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한 40% 정도가 색조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중국은 여전히 10%에 불과하고 이 수준이 선진시장급으로 올라오기 위한 네네. 어떤 그 업사이드, 잠재 성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하고 일본 여성분들이 구매하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색조 브랜드 개수가 파우치 안에 들고 있는 그 개수가 8개에서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1개에서 2개, 많아야 3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만큼 시장의 성장 여력이 높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중국 갔다 왔을 때 가장 크게 받은 느낌은 네네. 럭셔리 색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럭셔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대표할 만한 기업 혹은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에 네네, 대해서 뭐가 고민을 네. 하게 되죠. 네.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 브랜드들, 중저가 쪽에서는 네네. 두각을 내보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클리오나 토니모리 같은 기업들이 될 거고요. 참 재밌는 얘기긴 한데 또 그걸 어떻게 조사했을까? 한국 여성들의 이제 파우치를 다 들고 와서 조사를 해봤지 않았을 텐데 참 이것도 조사하시느라고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증명을 해보신 거니까요. 그 색조 화장품이 중국인들은 확실히 덜 갖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중국인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색조 화장품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은 우리는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클리오 토니모리 저희가 이거 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럼 화장품 대장주는 요즘에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했죠.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지금 실적 발표했습니까? 네, 3주 전에 3주 전에 했고요.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기업에 대해서 모두 오늘보단 내일이 낫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두 기업을 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나아 보여요? LG생활건강이 사실 사드에 대한 영향 혹은 뭐 중국인 인바운드가 이제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네네. 채널에서 뭐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과거에 견조했었고요. 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이 중국인 인바운드 공백이 생긴 것만큼 국내 오프라인 채널이 모두 다 실적이 빠졌었죠. 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면세점 쪽에서의 실적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아무래도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을 가지고 가는 LG생활건강일 거예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고정비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따져보자면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한 표를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는 건가요? 업황이 회복된다면 업황이 회복된다면 아모레퍼시픽. 전제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그 토니모리와 클리오 같은 색조 화장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장품주 가운데 지금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게 그래도 성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색조 화장품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클리오와 토니모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색조 화장품에서 뭐뭐 하고 있죠? 다들 아시는 이제 로드샵 네네.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네. 브랜드예요, 둘 다. 그리고 사실 가격대는 이제 럭셔리 채널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스 중저가 쪽 채널을 네네. 확 이제 입지를 갖고 있는 두 브랜드고요. 두 브랜드가 사실 해외 쪽에서의 입지는 둘 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해서 다들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중국 오프라인 매출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기가 2분기부터일 거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요? 그때쯤에? 중국 클리오랑 이제 토니모리가 중국의 이제 파트너사와 이제 네네. 계약을 맺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유통 실제 판매가 일어나는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죠. 이후 그래서 2분기부터는 중국향 매출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부터는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전체적인 그 실적 베이스가 동등해지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 오프라인 매출이 잡히면 숫자는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리오랑 토니모리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대본을 좀 미리 받아보니까 종목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었어요.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가져오셨는데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원래 패션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최근에도 그래도 부각받았던 게 본인들의 자체 브랜드 비디비치라고 하는 게 좀 요즘에 많은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신세계 그룹이 실적 발표를 네네. 했고, 이제 그룹 안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그 매출과 이익 정도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디비치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기여를 크게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사업 비중이 원래는 되게 미미했는데 네. 올해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60%가 화장품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의류 유통 네네. 기업이었는데 화장품 기업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사업이 커지면서 ROE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러면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현진 연구원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총 3가지 종목이죠. 클리오, 토니모리, 신세계 인터내셔널. 저희가 이 종목들은 하나하나씩 뜯어봤는데 이 외에도 많은 화장품주들을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화장품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셨거든요.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같은 사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전반적인 그림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기업들 전략은 주가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매수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황 회복기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적정 그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그 기준이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14년, 15년 화장품 기업도 굉장히 잘 나갈 때처럼 주가가 강도 있게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높여가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단기로는 어쨌든 박스권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로는 매수 관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 추적 시간을 통해서 화장품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박현진 연구원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박현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